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신종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주말 동안 있었던 일을 페이지 하나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워렌 버핏이 은행 구제금융 논의하고 있다. 두 번째, UBS가 크레디스위스를 살렸다. 세 번째, 사우디가 TASI가 올랐다. 그리고 다우존스도 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은행 중 하나가 스위스에 있는 크레디스위스라는 은행이에요. 여기가 망할 뻔했는데 UBS라는 곳에서 아마 이제 인수를 하는 걸로 이게 결정이 났습니다. 어제.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은행 관련된 것들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또 문제가 어디선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인수 합병 쪽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걸 보니 어떻게든 2008년 때 금융위기를 다시 반복하려고 하지 않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다음을 보시면 속보인데 미국과 캐나다, 영국, 일본 및 ECB는 그거예요. 유로 센트럴 뱅크, 그러니까 유럽의 중앙은행은 스왑 라인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미국 달러의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미국 달러를 계속 회전을 엄청나게 시킬 거다라는 말이니까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또 돈이 유동적으로 된다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은행 예금이 안정화되어서 이제 유출이 없고 사람들도 막 돈 찾으려고 줄 서지 않고 이제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도 보면은 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IMF 터지기 전날까지도 우리나라는 안정적이라 얘기를 했죠. 이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어디나 똑같은 것 같아요. 망하는 걸 직접 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망했어요라고 잘 안 하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번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랑 그 전에 실리콘밸리 뱅크도 망하기 직전까지 괜찮다 했는데 결국은 망했으니까요. 그 앞에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아서 헤이즈 여러분 아시죠? 비트맥스라는 거래소의 창시자이고 창립자이며 이제 우리는 보통 흑형이라고 불러요. 이분이 이제 흑인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굉장히 존경하고 거시적으로는 항상 잘 맞추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월가에서 트레이더 출신이기도 하고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TLDR에서 하는 말인데 TLDR은 너무 기니까 읽든가 말든가 이런 약자입니다, 영어로. 근데 일반 사람에게는 미국 외 은행을 구제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그게 스왑 라인이다. 앞에서 말했죠. 캐나다랑 해가지고 다들 유동화를 시킨다는 걸. 그래서 두 번째를 보면 많은 소규모 국내 은행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연준이 외국 은행을 구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유독하다. 별로 좋지 않다. 이제 그런 건데 어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은행은 그 나라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외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은행을 구제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죠.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또 얽히게 되고 이게 은행 하나가 망해서 그것만 구제하면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또 두세 개가 망하고 이러면서 각자 은행들이 다 손을 벌리는데 그걸 다 연준에서도 막아주고 모든 것이 다 막아주면은 사실 정상은 아니잖아요. 어제 그래서 제가 본 스레드 중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이제는 똥을 싸고 돈으로 바꿔주세요 하면은 연준에서 돈을 줄 거라고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 얘기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연준의 외국 은행들이 국채 유동성 시장에 쏟아붓고 더 이상 망할 짓을 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많은 은행들을 연준이 해외도 다 살려주고 싶은데 미국 외에도 근데 일단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솔루션은 그 연준 자체가 바로 나서서 은행을 인수하거나 할 수 없으니까 연준이 ECB와 같은 주요 센트럴뱅크에 중앙은행에 달러 수업라인을 제공을 해서 유로 은행 같은 경우에는 EU 은행이 액면가로 재무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중앙은행이 또 은행에 달러를 제공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달러가 계속 도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달러의 예금 이출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꽤나 똑똑하고 괜찮은 방법이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정책 입안자가 아니니까 말하기 애매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코인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쪽으로 작용을 당연히 하겠죠. 왜냐하면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국채는 실제로 판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래 돈을 풀려면은 국채를 판매해서 그 돈으로 달러 유동화를 시키는 건데 국채를 판매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모든 그 중앙은행이 P&L 수익률을 감당을 해서 무한 손실을 감당하더라도 달러가 수합돼서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사실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연준의 대차지표에 반영될 달러 수합 라인이 잔액이 이렇게 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걸로는 편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돈을 푸는 과정, 원래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다시 긴축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는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 그리고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 이게 거의 똑같이 이어서 같이 가는 두 친구들인데 그게 아니라 국채를 판매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돌려서 돈을 유동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가 처음에 연준이 돈을 이제 은행한테 준다는 것 자체가 유동성이 증가될 거다라는 말을 지난 영상에서 했었는데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일 텐데 이게 미국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트레저리 및 MBS의 양. 그러니까 트레저리는 재무부의 그 잔고일 거고 MBS는 약간 주택 담보 대출 같은 걸로 생각하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트레저리 및 MBS의 양 일부 분석가가 우리에게 말할 것이라고 확신한 숫자이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재무 상황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 담보를 한 그것들을 이제 미국에서 담보로 국채 대신해서 액면가로 대출을 해준다. 이제 이런 거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보시면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인데 머니 프린터 브르르라가 돈을 찍어낼 거다.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보시면 이렇게 왼쪽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돈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또 풀렸어요.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양적 긴축을 금리 인상과 함께 이렇게 쭉 해오면서 돈이 쭉쭉쭉쭉 돈이 시장에서 없어지다가 결국 시장에 다시 돈이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에 오를 수 있는 거고요. 오른쪽도 이제 보시면 전체 글로벌 리퀴디티니까 왼쪽은 이제 미국의 그 잔고라고 보면 미국의 유동성이라고 보면은 오른쪽은 전 세계의 통화 유동성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한 일주일 전에 찍었던 영상만 하더라도 미국은 돈을 빨아들이고 있고 이제 아시아 쪽은 돈을 풀고 있다 그런 말 했는데 미국도 풀고 있으니 아마 이 오른쪽에 있는 차트의 파란색 글로벌 통화의 량이 더 많이 빠르게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보시면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이 좀 올랐잖아요. 비트코인이 올랐는데 그 오르는 과정도 꽤나 중요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고 이제 큰 조정 없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 갈 때는 어떤 느낌이냐? 스팟 CVD가 이제 펄프의 CVD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현물 거래자가 선물 거래자보다 많아요. 그래서 현물 거래량이 선물보다 높고 실제로 고래들이 많이 실수요에 의해서 산다라는 시장이 오면 정말 이제 반등을 좀 크게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보시면 이 흰색 점선은 현물 거래고 이 청록색 선은 선물 거래입니다. 보통 선물 거래는 하락장에서는 선물 거래가 아무래도 많아요. 왜냐하면 하락장에서는 내 코인을 가지고 있어서 손해를 보면서 팔 수 있지만 하락에 베팅할 수는 없잖아요. 현물로는. 근데 선물로는 이제 공매도를 통해서 하락에 베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하락장에서 선물이 많고 진 반등장으로 갈 때는 현물 거래가 많습니다. 이거는 지난 불장이었던 20년도부터 21년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보시면 18일 기준으로 현물 거래가 선물보다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실제로 이제 선물 거래에 어떻게 보면 펀비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지금 펀비를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장이 진짜로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차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난 4시간 봉 먼저 볼게요. 4시간 봉으로 보면은 어제 하루 정도 4시간에서 삼각 수렴을 하다가 상단 돌파하고 28K를 뚫었었어요. 1시간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하죠.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다가 위로 뚫어서 올랐다가 다시 조정 중에 있는데 이 조정이 어디까지 올 거냐라고 물었을 때는 27.3에서 뭐 27.2, 27K를 안 깨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고 이걸 깬다고 하더라도 아래 지지선이 중요한 선인데 이게 26.6 정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26,600달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선이냐면 일봉으로 봤을 때 지난 상단에 저항선을 계속 맞았고 이걸 넘었던 선입니다. 리테스트를 한다고 치면은 26,600달러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차트를 달러로 말씀드리는 게 차트의 작도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로 보는 게 더 잘 맞아요. 근데 이제 원화로 보게 되면 환율의 차이가 있으니까 되게 간단합니다. 이거를 27,600달러를 네이버에 치면은 원화로 환율이 나와요. 그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는 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역시 동일하게 큰 조정 없이 지속 상승해서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이 RSI 상에서 지금 RSI가 70 정도에 있는데 지난 상승 때처럼 80이 넘어가야 조정을 좀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도 80을 넘었다가 약간 조정을 5일 동안 횡보했다가 다시 오르면서
뭐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추가 상승이 나왔었고, 이때도 근데 사실 조정보다는 추가 상승을 봤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조정보다는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는 편이고요. 지금의 이 RSI 70 부근이 아마 이 날로 따지면 2.8% 오르기 시작한 이날로 볼 수 있어요. 그 RSI 상으로만 본다면 이후에 5%씩 3일 동안 올랐기 때문에 뭐 이러한 모양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 뭐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이 다 알트를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걸 저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정말 크게 반등하는 정말 반등장으로 갈 때는 비트 도미넌스가 오르면서 비트 독주장이 항상 왔었다. 이거를 기억해야 한다는 게 저희의 지론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비트가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데 저희가 그런 말을 잘 안 했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